비정상적인 거래다. 저가 양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세금적인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좀 값싸게라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거래가 찍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시세가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절대 안 빠진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43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몇 번 문자 드렸는데 계속 제 내용이 뽑히지 않네요. 이번에도 다시 보내봐요. 하남 풍산지구의 풍산 아이파크 5단지 보유자인데 11억까지 찍은 가격이 7억으로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진짜 4억이나 하락한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더 하락할까요? 물어볼 데가 없네요. 주변에 물어봐도 하락했다 그러고 제발 좀 뽑아주세요 대표님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전세 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매매 금액이 전세 시세와 맞먹는 7억의 매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금액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걱정 없이 보유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저가 매매된 금액들은 반드시 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로 매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뒤에 가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아파트는 정상적인 범위 내로 가격이 못 올라간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전세 시세가 6억 중반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대세 하락장에 완전히 저점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8억대 후반 그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억 거래된 금액은 비정상적인 거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십시오. 자,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에 앞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0% 뭐 이분들의 개인적 사유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추측성으로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한 얘기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전에 우리 그 매수인의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5단지, 아이파크 5단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본인 이름으로 등재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했었던 종전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등기부 등본을 좀 보니까 아직도 이분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2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부동산 중개소의 물량을 알아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지금 이분이 거주하고 있었던 동가 층수의 매도 물량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7억에 매수한 금액 수준의 매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현재 2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일단 선매수를 해놨고 그리고 후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 거래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시장에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잔금 날짜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잡아주는데 지금 이미 4개월이 넘어간 시점입니다. 자, 지금 잔금을 이미 치렀거든요. 잔금을 치렀는데 현금 7억으로 잔금을 다 치렀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치렀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기한이 4개월 이상 넘어갔는데 과연 누가 기다려줄까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본 이 두 분이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도 끼지 않은 상황에서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봤을 때 처음 보는 관계는 아닐 것으로 확인이 돼 보입니다. 따라서 특수 관계인으로 파악이 돼 보이고, 이 특수 관계인은 매도인의 팔촌 혈족과 배우자의 사촌 인척들을 지칭하는 관계자로서 이렇게 친인척 특수 관계인으로서 저가 양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당연히 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 양도를 했겠죠.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저가 양수가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종전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매수 후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또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가로 양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과세는 이분이 만약에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분이 지금 양도한 금액 날짜를 보니까 5월 20일 날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5월 10일 이후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이 처분 기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이. 원래는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요건이었는데 이게 2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2008년식이다 보니까 아이파크가 이게 종전주택이고 매도인이 본인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이내에만 매도를 해야 되는 그 기한인데, 그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분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세금적인 절세 목적으로 아마 좀 급하게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원래 중과가 되는 대상제였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5월 10일 이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 없이,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 과세로 매도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아마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또 매도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 보이고, 또 6월이 종부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6월이 되기 이전에 또 매도 타이밍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분이 지금 2008년에 분양을 받으신 걸로 파악이 돼 보이고, 2012년 이후에 이제 전세를 좀 줬다가 요 앞전 4년간은 월세로 전환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갱신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있어서 또 이렇게 거주할 만한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금적인 절세를 받기 위해서 다주택자였다면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반 매도 물량이었다면 거래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예 안 됐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가 양도하는 데 있어서 좀 특수관계인 간에 이런 저가 양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인이 취득했을 때, 분양했을 때 얼마의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30평대니까 한 4억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가를 계산을 했을 때 시가라는 건 양도하기 이전에 6개월 이전 그리고 3개월 이후 거기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데요. 한 3개월 전에 11억에 거래가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가로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가는 양도한 실질적인 금액을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는 얼마에 양도했냐면 7억에 양도했습니다. 그죠? 7억에. 또 다주택자로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중과 없이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반 과세죠.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죠. 이거
13년 정도 보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분양을 받은 시점이 2008년이니까 따라서 26% 정도는 장특공제는 다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양도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가 양도를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가 양도할 수 있는 그 기준 금액을 법으로 상한선을 딱 정해놨는데, 만약에 그거를 초과해서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고요. 또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시가와 대가에서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금액보다 이게 이제 클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얼마죠? 시가가 11억 원에 대가 7억 원입니다. 그러면 4억 원이 되죠. 4억 원. 그리고 시가가 11억 원입니다. 30%면 3억 3천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 3억 원이죠. 그래서 3억 원. 자,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 원보다 더 크죠? 그럼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양수인이. 자, 따라서 4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한 것만 증여세가 나오는데, 증여세는 얼마 나오냐라고 봤을 때 앞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친인척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공제가 돼서 9천만 원에 대한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870만 원 정도 선에서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분 입장에서 취득세.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증여취득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시가격과 그리고 대가 중에 높은 금액, 이걸 취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공시가격 제가 보니까 올해 한 7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도 7억. 그래서 7억에 대한 취득세 12.4%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죠? 한 8,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거 또한 1억도 안 되죠. 1억도. 그죠? 그럼 취득한 금액이 7억이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세금 다 납부하면 8억에 매수한 겁니다. 11억짜리 8억에 매수하면 낮은 금액에 매수한 건가요? 아니면 높은 금액에 매수한 건가요? 당연히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 따라서 저가 양수를 한 그런 목적으로 양수인은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두 번째, 그럼 매도인, 양도인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양도인 입장에서 뭔가 득실이 있어야지 저가 매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분도 마찬가지 특수관계인의 이런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금액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세. 만약에 근데 양도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에 비과세를 받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만약에 양도인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만약에 비과세 목적으로 저가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도인은 비과세 받아서 양도세 한 푼 나오지 않고 양수인만 거의 한 1억 정도의 세금만 내고 8억에 매수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가정했다면 양도인이
시가가 얼마예요? 11억의 대가 7억 뺀 금액이 4억 원이죠. 시가의 5% 5,500입니다. 5,500에서 3억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5,500이죠. 따라서 5,500만 원보다 4억이 훨씬 크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가 나오게 된다. 양도세.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일반 과세일 때 이분 거의 2억 나옵니다. 2억. 근데 이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로서 중과 20%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양도세 3억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세 채 이상 있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3억 5천 나와요. 뭐가 더 유리합니까? 이거 훨씬 더 유리하죠. 이게 만약에 이제 중과 제도로 뭐 한 9억에 양도했다.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저가의 특수관계인 친인척한테 빠르게 서로 협상을 봐서 양도가 또 가능하고 세금적인 부담도 적고 만약에 이분이 일시적 2주택자였다면 그냥 비과세 받는 목적이고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 양수인과 양도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가 양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가 하나 나오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세금적인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좀 값싸게라도 매도를 하면 좋은데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는 저가 양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누군가는 이런 세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좋은 기회로서 이렇게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거래가 찍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로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시세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 정도로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절대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 시세가 6억 중반이에요. 이 시세가 따라서 절대적인 7억이 하락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파트는 아무리 집값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8억 후반 그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십시오.